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중국 성씨의 기원과 사망오제의 저자이신 상생문화연구소 김선주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성씨의 개념과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채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고 하시면서 이 풍씨가 성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요. 풍씨의 시조는 사망오제의 한 분이신 태오복희 씨죠? 네, 복희의 성인 풍씨는 최초의 성씨였습니다. 태오복희 씨가 풍산에서 살게 되어 성을 풍으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희 씨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 간직을 세습하였는데 후에 청구와 낭랑을 지나 진이라는 곳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 서쪽에는 수인 씨라는 사람이 정착해 있었는데 복희 씨는 신시 배달의 그 선진 문화를 전수하고 수인 씨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산에서 살게 되어 성을 풍씨로 하였다고 합니다. 사망번기라든지 성씨 시몬이라든지 하는 중국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복희는 수인보다 후대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는 풍씨성의 시조로 복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풍씨는 인류 최초의 성씨지만 15대 만에 대가 끊기고 전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씨는 그 이후에 여러 성으로 분화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팔성입니다. 폐, 관, 임기, 포리, 사팽 이 8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성입니다. 이 사성은 하나라 우왕의 성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오직 채상의 칭호로만 쓰였다는 상제님 말씀처럼 인류 최초의 성씨였던 풍가는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그 다음에 등장한 성씨가 염제 신농씨를 시조로 하는 강씨죠. 염제 신농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신농은 주로 염제 신농씨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염제와 신농은 또 어떤 문헌에서 보면은 각기 다른 인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업적을 보면은 같은 인물일 확률이 높다고 보여서 문헌에는 종종 염제, 신농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신농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농업의 신입니다. 신농 씨 아버지 소전은 안부련 환웅의 신하이자 유흥국의 군주였습니다. 이 5200년 전 8세 안부련 환웅 때 인물인 염제 신농 씨는 농사법과 불을 쓰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배달 초기에 불을 발명했던 고수 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베푼 화덕으로 임금에 추대되어 신농국이라는 나라까지 세우게 됩니다. 염제 신농씨는 경농과 의학의 시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의원에 염제 신농씨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고 해요. 염제 신농씨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네, 신농은 농사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사법과 불을 쓰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신농은 화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염제라고 종종 불려졌습니다. 신농은 당시 정착생활로 들어간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농사를 가르쳤습니다. 신농이 화신으로 태양빛을 충분히 보내도록 하여서 오곡이 잘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이때부터 의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그의 은덕을 기린 나머지 그를 신농, 즉 농업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농은 또한 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는 수백 가지 풀을 직접 맛보아서 의학을 개발하였는데요. 그는 자연 속의 온갖 약초뿐만 아니라 독초까지 직접 맛보아서 그것들의 효능을 밝히고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시장을 열어서 교육도 촉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희 씨가 그 기초를 마련한 문명이 신농 때에 이르러서 더욱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에 끼친 공덕이 정말 크네요. 상제님께서는 풍가가 사라진 후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고 하셨는데요. 염제신농 씨께서는 어떻게 강씨성을 가지게 되셨어요? 네, 최초의 성씨였던 풍씨의 대는 15대 만에 끊어지고 현존하는 최고의 성씨는 강씨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농이 강수 물가에서 태어나 성을 강씨로 삼았는데 이 강씨가 바로 인류 성씨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 신농의 후손인 백익이라는 사람이 우의 치수를 도와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여라는 땅에 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씨를 부여받았지만 동시에 강씨성을 하사받아서 신농의 제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농으로부터 시작된 강씨성의 후예들은 이제 서주 시기에만 벌써 10여 나라가 있었으며 그중 제나라가 가장 강성하였습니다. 신농의 대표적인 후손으로 강태공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강태공과 연결돼서 강씨 족보를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모두 강씨에서 분화된 성씨가 102개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신농의 후손으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치우인데요. 그런데 치우는 신농의 계보에 속해지기도 하지만 복희의 후손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 신농 씨의 아버지 소전이 배달국 8세 안부련 환웅의 신하이자 유흥국의 군주라고 이 환단고기에는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시조로 받드는 삼황오제가 배달국과는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 건가요? 네, 배달국과 가장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로는 당연히 복희와 신농을 논할 수 있습니다. 복희는 당연히 고대 동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중국 여태 제왕록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태호 복희 씨는 고대 동이족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달국의 5세 태호의 환흥은 아들을 12를 두었는데 이의 막내 아들이 바로 태호 복희 씨입니다. 그리고 신농에 대해서 보면은 신농은 소전의 아들이고 소전은 고시 씨의 반계 자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시 씨는 배달국에서 농사를 관장했던 인물로 소전이 고시 씨의 반계 지유를 하면 결국 연제 신농 또한 고시 씨의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환단고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웅족의 갈래인 소전은 8세 안부련 환웅이 군병을 감독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중국 삼서성 강수로 전출되어 갔습니다. 신농 씨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고 이 때문에 신농 씨는 성을 강씨로 정하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신농 씨 혈통은 배달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강수에서 태어났으므로 한민족의 직계 조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오제의 대표적 인물인 복희와 신농은 배달국의 문명을 발전시킨 인물로 치유와 더불어 배달국의 위대한 영웅으로 숭상받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태호 복희 씨와 염제 신농 씨가 우리 민족의 직계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셨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국 14대 치우천왕도 강씨라고 나오는데요. 치우천왕도 신농 씨의 후손인 건가요? 네, 그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보면 옛날 여상, 즉 강태공이죠. 역시 치우의 후손이다. 그래서 성이 강인데 치우가 강수에 살면서 낳은 아들이 모두 강씨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치우가 강씨로 신농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4대 자오지 천왕, 즉 치우 천왕은 약 4700년 전에 요소를 넘어서 산동성과 그 주변은 물론 서쪽의 탕릉에까지 가서 배달의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영웅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농의 대표적인 후손으로 아까 말한 강태공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상으로 그의 선조가 여나라에 봉해졌으므로 여상이라 불렸고 속칭 강태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의 초빙을 받아서 그의 스승이 되었고 무왕을 도와서 주왕을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했으며 그 공으로 제나라의 봉함을 받아 그 시조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주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상나라를 면하고
주나라의 패권을 세우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전략가이자 사상가입니다. 네, 치유천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치유천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사망 중 마지막 인물인 황제 헌원입니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자신들이 황제 헌원의 자손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황제 헌원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망오제의 대표적 인물인 황제는 중국인들이 시조로 받들고 있는 인물로서 염제 신동씨와 더불어 여망이라는 용어로 중국인들의 조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황제는 성은 공손씨이고 이름은 헌원입니다. 사기에는 헌원의 호를 유흥씨라고 했습니다. 유흥씨는 환웅께서 배달을 건국할 때 통합 흡수된 웅족계열로서 동방문화를 개척한 주역입니다. 따라서 헌원의 혈통과 문화의식의 연원도 동이의 웅족계열로서 배달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배달 동이족과 중국 한족은 그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망에 이어 등장하는 오제도 모두 사망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죠. 네, 사망오제에서 복희와 신농이 사망을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요수는 오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곤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오제 봉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황제로부터 요와 순까지 모두 혈연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송대 태평환육이라는 문헌에는 요는 북적지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맹자에서 수는 동의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순의 활동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맹자 이루하라는 데서는 수는 제풍에서 태어나서 부하로 옮겼다가 명제에서 죽었다. 그는 동의지인이다 라고 하여서 순이 동이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순의 활동 지역이 동방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이족의 시조라고 보는 복희 신농뿐만 아니라 중국 한족의 시조라고 여기는 황제와 그의 후손들도 동이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오제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인 복희, 신농, 황제, 요순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들은 중국의 시조로 추존되어 종종 신화 속에 등장하곤 하지만 사실은 동이문화의 주인공으로 동방배달국의 위대한 성인들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중국 성씨의 기원은 종이족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유의 성씨가 대부분 사라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중국 성씨가 우리 민족인 동이족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요. 그럼 황제 헌원에서 시작된 성씨와 그 후손은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네, 황제는 소전의 후손이지만 희수에서 성장했고 따라서 황제는 희성이 되었습니다. 국어 진어라는 데에 의하면 황제는 자손이 25명이 나오는데 14명이 성씨를 얻고 12개의 성씨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제는 그 후손이 매우 번창하였습니다. 특히 요임금과 손임금을 비롯하여 하상주 3대 제왕이 모두 그의 후손인 것입니다. 사기 오제봉기에서 말하고 있는 황제로부터 손임금까지 역대 왕조는 첫째로는 황제, 두 번째로는 전욱, 세 번째로는 제곡, 네 번째로는 요, 다섯 번째는 손임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제로부터 손우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성에서 나왔지만 나라 이름을 달리해서 각자의 덕을 그들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황제 헌원을 자신들의 시조로 여기나 봐요. 황제 헌원은 치우천왕과 탕록에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도 유명하죠. 네, 치우천왕과 황제의 탕록 전쟁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치우천왕의 제위 초기에 신농국이 8대 유망대에 이르러서 세태의 길을 걸자 서방으로 출정하여 지금의 산동성 일대를 배달의 영내로 흡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서토 지역에 있던 헌원이 일개 제후였던 헌원이 치우천왕을 밀어내고 동북아의 천자가 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급히 말머리를 돌려 돌아온 치우천왕은 탕록 벌판에서 헌원의 군대와 맞서서 10년 동안 73번의 접전을 이루어서 마침내 헌원을 굴복시키고 제후로 삼았습니다.
나아가서 넓어진 강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읍을 백두산 신시에서 청구로 옮겨서 배달의 새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록 전쟁을 중국에서는 반대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우리 역사 왜곡의 그 시작이 탕록 전쟁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동북공정의 그 정점에 황제 헌원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중국 정부가 2003년부터 중화문명 탐험 공정이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정은 중화문명의 시원을 찾는 공정으로 당시의 신화의 시대로 알려진 사망오제까지를 모두 역사 시대로 만듦으로써 중국 역사를 1만 년 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중화문명을 그로 인하여 세계 최고 문명으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계책이었습니다. 이 탐험 공정의 한 일환으로 동방 문명의 주인공인 한민족의 북방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정치 공작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은 과거 2000여 년 동안 행한 동북아 역사 왜곡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북공정의 핵심은 만주와 요동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데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주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 성씨의 기원과 사망오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사망과 더불어 오제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마쳐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천지의 가을 대개벽기에 역사의 근본 뿌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중화주의 사관과 식민사관에 의해서 철저히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서 한민족의 국통맥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뿌리 역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시험 문화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책이 우리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성씨의 기원과 중국과 우리 역사의 진실까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천 가을을 맞이한 이때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의 시대입니다. 후천 가을의 열매로 거듭나기 위해선 내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인류 시원 문화를 연 동이족의 뿌리 역사와 성씨의 유래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중국 성씨의 기원과 사망오제를 권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